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베스트 장치의 1kHz 톰슨 산란 진단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인터널 리커네션 이벤트 탐구의 적용이라는 연구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 그리고 톰슨 산란 진단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리고 베스트에서의 인터널 리커네션 이벤트 탐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후속 연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형 토카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구형 토카막은 그림과 같이 고반경 대비 주반경 비율인 아스펙트 레이시오가 매우 낮은 토카막의 한 형태로 전형적인 토카막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융합 발전소 형태에서 갖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들을 토대로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려는 연구의 스텝 프로젝트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와 같이 베스트라는 장치를 통해서 구형 토카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장치는 한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한 구형 토카막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베스트에서는 플라즈마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진단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단계들은 크게 자기 진단, 광학 진단, 프로브 진단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각각 이제 중요한 플라즈마 물성들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톰슨 산란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톰슨 산란은 1907년도에 J.J. 톰슨이 이론을 설립한 이래로 핵융합 플라즈마의 밀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어떤 진단계로서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196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토카막에서 1케브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이후에 이제 어떤 플라즈마의 밀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진단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톰슨 산란 진단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먼저 이제 일라스틱 스캐터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또 어떤 다른 장치들 없이 절대값과 그리고 시공간의 핀포인트 메저먼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톰슨 산란 단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광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레이저의 낮은 반복률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 분해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세계적인 핵융합 장치들 중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의 반복률이 100Hz 이상 되는 장치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형 토카막에서 이런 빠른 MHD 불안정성 중에 하나인 인터널 리커니션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플라즈마 내부와 외부의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재결합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현상이 사실 전형적인 토카막에서는 플라즈마 붕괴로서 나타나는데, IRE 같은 경우에는 붕괴하지 않고 플라즈마 커런트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양한 ST에서 이러한 IRE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논리자 3D MHD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이 IRE의 어떤 특징들과 어떤 물리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IRE가 발생했을 때 플라즈마 프레셔가 이렇게 재결합된 필드 라인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확 빠져나간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플라즈마들이 죽지 않고 다시 모양을 갖추는 그런 현상들이 모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사되지 않은 현상들 중에 여러 가지 장치들에서 독보적으로 IRE가 일어났을 때 이온이 가열되는 현상이 관측이 되는데요. 이는 IRE가 생성이 됐을 때 자기 에너지가 이온의 어떤 키네틱 에너지로 전달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IRE는 보통 이제 밀리초 미만 단위의 어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으로 플라즈마 프레셔가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플라즈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톰슨 진단이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의 낮은 반복률로 인해서 시간 분해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융합 플라즈마의 어떤 MHD 불안정성 같은 빠른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고속 톰슨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또 앞서 소개드렸던 IR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형 토카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빠른 MHD 현상인데, 이러한 MHD 현상은 플라즈마의 붕괴와 비슷했지만 이게 회복된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연구함을 통해서 플라즈마의 붕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붕괴를 막고 회복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IRE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지만 톰슨-살란 진단의 어떤 이런 한계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험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연구의 목적은 먼저 기존 톰슨 시스템을 1kHz의 빠른 레디얼 프로파일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었고요. 업그레이드와 더불어서 이 진단에 필요한 교정법들을 또한 개선을 해서 최종적으로 특정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바탕으로 IRE 연구에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먼저 톰슨-살란 진단 시스템 업그레이드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톰슨-살란 진단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톰슨-살란은 전자기파가 자유전자와 인터랙션해서 생기는 이제 방출광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가 입사를 해서 전자를 가속시키면 이러한 가속된 전자들로 인해서 방출광이 방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자의 빠른 움직임 때문에 저희가 관측하는 입장과 레이저 입장에서 더블리 도플러 쉬프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도플러 쉬프트가 일어난 어떤 톰슨 광들을 전자 하나가 아니라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전자들에서 이제 벡터 썸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어, 저희가 입사한 레이저의 파장이 플라즈마의 디바이 랭스보다 매우 작을 경우에는 어떤 그냥 어떤 독립적인 어떤 이런 에너지 썸으로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파워 스펙트럼은 분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자 밀도와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광식들도 계산을 하면 보시다시피 온도에 따른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분광함을 통해서 온도와 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스트 톰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레이저 인젝션 시스템, 그리고 직관계 콜렉션 옵틱스, 그리고 분광하는 폴리크로미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세 가지 모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소개 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이저 입사계의 레이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0.85줄에서 2줄로 증가하였고요. 레피티션 반복률 같은 경우에는 10Hz에서 1kHz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또 컬렉션 옵틱스에서는 한 개 포인트 공간 포인트만 측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총 5개의 공간 포인트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폴리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필터에 투과율을 증가시켜서 광학 효율을 또 증가시켰고 또 옵티컬 덴시티라고 불리는 어떤 레이저 잡광을 차단하는 능력 또한 크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0개의 시간 포인트와 5개의 공간 포인트를 한 샷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와 같이 버스트 모드 레이저를 도입을 해서 1kHz 측정이 가능했고요. 또한 이제 잎사계에 여러 이제 광학 컴포넌트들을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인풋 에너지가 2.8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직관계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5개의 공간 포인트를 이런 가이딩 레이저를 통해서 온라인을 맞춰서 5개 포인트를 포커싱하고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리크로미터 내부에 저희가 분광을 하기 위해서는 폴리크로미터에 밴드패스 필터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밴드패스 필터들의 효율 또한 최대 이제 4배 정도까지 증가가 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렐러티브 에러가 크게 감소를 하였고요. 또한 이제 바라보는 파장대가 늘어남으로써 100에브에서 300에브까지 어떤 그런 높은 온도의 측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레이저 적광을 차단하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레이저 적광으로 인한 오류 에러들을 차단을 했고 또 후술할 라만 칼리브레이션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톰슨 산란을 통해서 전자 온도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정법이 필요한데요. 크게는 이제 앱솔루트 칼리브레이션, 렐러티브 칼리브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렐러티브 칼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폴리크로미터에
필터 리스폰시비티를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앱솔루트 칼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어떤 저희가 임의의 밀도에 질소를 채워놓고 그 신호의 비를 바탕으로 톰슨 신호에서 전자 밀도를 얻는 그런 방식인데요. 원래는 레일릭 스캐터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라만 스캐터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를 라만 칼리브레이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라만 칼리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레이저 적광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어떤 다른 이제 시스템 어저스트먼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레이저 파장대에 필터를 제거를 하고 보온 필터를 설치를 함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300F까지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위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라만 신호들이 저희 베스트 필터 총 3개 동시에 독립적으로 가능해서 이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수행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본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선형성이 각각은 굉장히 좋은데 각각의 이제 기울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저희가 이제 상대 교정, 그러니까 렐러티브 칼리브레이션의 결과값에 어떤 시스템적인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저희가 이제 렐러티브 칼리브레이션 할 때 적절치 않은 광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를 저희 레이저와 굉장히 유사한 펄스를 파형을 낼 수 있는 빠른 어떤 LED를 사용을 해서 이 교정을 하였습니다. 교정을 거친 데이터를 보시면 확실히 이제 선형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정법들 또한 개선이 되었고요. 이러한 교정법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톰슨 밀도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미니멈 카이스퀘어 값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측정한 값과 이론 값의 차이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위쪽에 이제 그래프가 교정하기 전이고 밑에 그래프가 교정한 후의 매핑입니다. 보시면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확실히 이제 저희가 측정한 측정 값이 이론 값인 솔리드 라인에 더 가까이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고 이를 이제 또 미니멈 카이스퀘어를 한 샷이 아니라 200샷 정도 이렇게 합쳐서 확인을 해본 결과입니다. 보시면 확실히 이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건데요. 교정을 진행하기 전에 비해서 교정을 진행한 후가 확실히 미니멈 카이스퀘어 값이 이렇게 확연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데이터들을 인터페로미터 데이터와 비교를 해봤고요. 한 10% 미만 정도의 오차로 굉장히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측정을 바탕으로 이제 IRE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한 이제 샷은 보시면 이제 IRE가 이렇게 2번 발생하는 샷이었는데요. 먼저는 플랫업 페이지에서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램프다운 페이지에서 발생을 하고 서로 이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5개의 공간 포인트를 측정을 하는데 이 5개의 측정 포인트로는 이 공간 분포를 알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이를 이제 저희 베스트의 평형 재구성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런 풀 프로파일 피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IRE가 플라즈마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일렉트론 스토어드 에너지와 일렉트론 서멀 컨파인먼트 타임이라는 어떤 글로벌 파라미터들을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IRE가 발생했을 때는 스토어드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를 하였고 그 발생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IRE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스토어드 에너지는 크게 감소를 했고 그 발생한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머 컨파인먼트 타임을 계산해 보면 IRE 전후로 컨파인먼트 타임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이제 아웃보드의 미러포일 시그널 또한 보시면 MH 모드들이 줄어드는 걸 통해서 컨파인먼트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걸 실제로 이제 레디얼 프로파일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IRE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파티클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서든 콜apse 현상이 관측이 되었지만 10% 미만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일렉트론 덴시티가 오히려 증가하는 어떤 그런 리즐런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렉트론 템퍼레처가 IRE 전후로 쭉 이제 증가하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서 봤던 일렉트론 스토어드 에너지 증가가 또 이런 어떤 서든 콜apse와 일렉트론 히팅 간의 어떤 배치에서 일렉트론 히팅 효과가 더 커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컨파인먼트 타임이 증가한 것은 또 이후에 어떤 이 밀도 회복과 더불어서 또 꾸준한 이제 온도 증가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램다운 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서든 콜apse가 꽤 강하게 일어나서 파티클이 약 43% 정도 이렇게 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스 이후에 또 한 83% 정도 강하게 이제 회복하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때 IRE 때도 꾸준한 일렉트론 히팅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일렉트론 사이즈가 감소를 했고 그 이후에 프로파일이 엣지로 브로든되는 현상을 관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 번째 IRE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일렉트론 스토어즈가 떨어진 것은 서든 콜apse 현상이 일렉트론 히팅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도미넌트한 효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분석을 하였고, 또 일렉트론 컨파인먼트 타임이 증가한 것은 마찬가지로 밀도가 크게 회복이 되고 또 꾸준한 전자 온도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 IRE가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할로우 프로파일이냐 픽드 프로파일이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로우 프로파일인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IRE가 터질 때 오히려 엣지에서 코어로 재분배가 되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할로우한 프로레셔 프로파일이 이런 어떤 플라즈마의 붕괴 현상과 비슷한 이런 어떤 서든 콜랩스를 억제하는 것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저희가 베스트 톰슨 진단 시스템을 1kHz 레디얼 프로파일 측정 가능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IRE의 어떤 세 가지 특징들을 저희가 분류를 해내고 이를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또 이런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른 어떤 빠른 MHD 불안정성과 같은 빠른 현상들을 측정하고 참고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또한 이제 이 IRE 분석을 통해서 IRE가 갖는 어떤 이런 특징들을 분석함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플라즈마 붕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또 이 붕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후속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밀도 온도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커런트 프로파일이나 어떤 제트 이펙티브나 다른 이제 이온 온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파일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어떤 진단계들도 같이 개발을 거쳐서 프로파일 데이터를 얻는다면 또 IRE 연구에 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후에 보시다시피 5개 공간 포인트가 부족했고 또 이렇게 엣지 쪽 톰슨 진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엣지 톰슨 개발과 더불어서 이런 어떤 공간 분해능을 늘리는 작업을 통해서 더 이제 촘촘한 공간 프로파일 데이터를 얻는다면 얻는 것이 또 두 번째 후속 연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